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절기상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다는 동지인 오늘 매서운 추위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원주 영하 6도, 횡성 영월 영하 8도, 평창은 영하 9도까지 떨어졌는데요. 한낮에는 6도까지 기온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보온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오늘 하늘은 맑겠는데요. 내일은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지나겠고요.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 5도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최근 원주에서 지역 역사 인물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가 잇따라 시민들에게 선보여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강원특별자치도 서예협회가 연말을 맞아 묵향으로 가득한 전시회를 엽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12월 22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지방통계지청이 발표한 생애 단계별 1인 가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강원 1인 가구는 27만 7천여 가구입니다. 이는 강원 전체 일반 가구의 39.4%입니다. 1인 가구 비율은 청년층이 9만여 가구, 48.2%로 가장 많았고 노년층 41.7%, 중장년층 31.5%인데요. 성별 1인 가구는 청년층과 중장년층은 남자가 여자보다 각각 1.6배와 1.3배 많았고 노년층은 여자가 남자보다 1.9배 많았습니다. 원주지방환경청이 야생생물 불법 포획과 밀렵 방지를 위해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합니다. 신고 대상은 야생생물 불법 포획과 보관, 판매, 구입, 불법 포획 도구 판매 소지 등인데요. 신고는 접수 후 현장 확인과 심사 등을 거쳐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횡성군이 국토교통부의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 대상 혁신지구에 신규 선정됐습니다. 횡성군은 또 노후주거지 정비 대상에도 선정돼 5년간 국비 등 400억 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거점 조성 등을 추진합니다. 강릉시는 지역특화와 인정사업 유형에서 각각 도시재생 대상에 선정돼 20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또 삼척시와 영월군은 노후주거지 정비 대상에, 평창군은 지역특화사업 대상에 각각 선정됐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근 지역 역사 인물들을 소재로 한 문화 콘텐츠가 원주에서 잇따라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원주 출신의 왕비들의 이야기가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요. 주장석 공연예술학 박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와 인연이 깊은 새 역사 인물을 다룬 낭독극인 님의 길이 지난주 무대에 올랐다고요. 자, 먼저 이번 공연이 어떤 작품이었는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금으로부터 400년 전 그 강원도의 행정 중심 원주였고요. 경제 중심은 불원, 즉 흥원창 중심이었습니다. 이 부근에서 동시대에 세 분의 왕비가 조선 왕조 역사의 중심에 전면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그 중심에는 임목황후께서 자리하고 있던 점에서 주목하게 되었고요. 임목황후께서 겪으셔했던 고난과 역경의 삶을 희곡으로 집필하고 제목을 님의 길 임목 역사라고 새기다로 정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지난 12월 17일 수요일 어울림 소극장에서 낭독극 형식으로 공연을 하였고요. 실제 낭독극은 연극 공연이 아닌
본격적인 공연 제작에 앞서서 희곡의 실현 가능성을 점검하고 수정 보완할 부분이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번 낭독극은요, 일반적인 대본을 낭독 형식에서 한 단계 발전한 입체 낭독극으로 진행했습니다. 네. 즉 배우들이 의상과 소품 분장을 갖춘 상태에서 낭독을 진행하면서 작품이 지닌 정서와 인물을 감정을 보다 입체적으로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네. 설명을 들으니까 더 깊이 있게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공빈김 씨, 임목대비, 인열왕후까지 세 분 모두 사실은 원주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지진 않은 상황이죠. 자, 이 네, 인물들을 네. 하나의 소설로 묶어서 조명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아까도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약 50년간의 이 세 왕비가 순차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동 출신의 왕비 인열왕후, 그다음에 불원 출신으로서 빈이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공성왕후로 수정되었던 광해군의 생목 공빈김 씨가 있고요. 추정면 안창래 봉과를 둔 연흥부원군 김재념의 가문, 즉 연안김 씨 가문 출신의 임목왕후 역시 원주와 직간접적으로 공간적 연고를 지니는 인물이죠. 이 세 인물들은 선조, 광해군, 인조, 반정에 이르기까지의 조선왕조 최대 정책 비극 한가운데서 서로 얽히게 됩니다. 이 출발점에는요, 선조의 후계자 선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선조 정비 의왕후께서는 후사가 없이 승하였고요. 선조는 기존의 후궁들 중에서 중전을 택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51세 나이에 19살의 세종전 임목왕후를 맞이함으로써 왕실의 갈등이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죠. 네. 이때 이제 광해군께서는 벌써 세자로 책봉되어 가지고요. 28살이었습니다. 예. 새 어머니가 아들보다 9살이 어립니다. 이런 연령 관계, 위계 관계가 결국 왕실의 비극으로 이어지게 되죠. 네. 그렇군요. 네. 자, 한 분씩 더 깊이 있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네. 공빈김 씨의 어떤 면을 특히 주목하면서 생각을 하셨을까요? 특히 공빈김 씨는 광해군을 낳고선 얼마 후에 산후병으로 돌아가십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 큰 이렇게 갈등 속에 끼어들지는 않습니다만, 다만 광해군의 생모라는 점에서, 즉 광해군을 낳았다는 그다음에 원주 출신, 특히 불원 출신의 인물이라는 점이었죠. 네. 네. 이어서 임목대비는 이제 정치적 격변 한가운데 놓였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인물이고 또 이번 작업에서 어떤 의미를 좀 갖는 존재였는지도 알려주시죠. 임목대비께서는 즉 아들을 낳기 위해서 왕비가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예. 선조가 광해군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 아니라 적장자인 나중에 이제 임목대비께서 나는 영창대군에게 이렇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임목왕후의 일가들이 몰살을 당합니다. 아버지는 김전한 연흥봉 김전한 병원께서는 영무죄로 몰살되고요. 나중에 광해군이 즉위를 하면서 영창대군은 대군으로 강등이 되고 강화도로 위리안치되었다가 증살, 그러니까 방에 불 딱 떼갖고 쪄 죽이는 그런 참혹함을 맞이하고요. 할머니는 제주도로 관비로 팔려갑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복위가 되기 시작하면 철저하게 가문이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게 있고요. 또 임목대비께서는 지금의 서궁이라고 하는 경호궁이라고 하는 서궁에 10년간 유폐 생활을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인조반정, 즉 인열왕후의 남편인 능양군이 이제 반정을 통해서 왕위가 되면서 이제 권력의 변동 속에서 큰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고난의 세월이 이제 끝나게 됐죠. 네. 네. 그런 좀 비극적 인물입니다. 네. 비전의 인물 여인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자, 인열왕후의 경우에는 우리가 매년 가명에서 인열왕후 선발대회가 열릴 만큼 원주 시민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인물이기도 한데요. 어떤 삶을 살았던 인물인지 역사적 배경과 함께 소개해 주시죠. 말씀해 주신 대로 원주에서는 인열왕후는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예. 원주 목사 한준견 목사의 이제 따님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원주는 인도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이제 남편이 반정을 통해서 왕비가 됩니다. 더 주목할 것은 이후 조선
조선왕조 약 215년 동안 인조와 인열왕후의 후계들이, 즉 적장자들이 계속 왕위를 이어받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또 되게 인품이 되게 훌륭했다고 정해지고요. 네. 특히 이제 원주 출신 이괄이 난을 일으켰을 때는 이제 임모왕후를 잘 모시고 나이 어린 시어머니 임모왕후를 잘 모시고 충청도로 공주를 피난했던 기록도 있고요. 다만 안타까운 사실은 41세에 용성대군을 임신하고 출산한 후에 산후병으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참 짧은 삶을 살으셨죠. 네. 예. 아유, 참, 새 인물 모두 이렇게 간략하게만 설명을 들어도 시대의 격동 속에서 큰 고난을 겪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그렇습니다. 이들의 인고의 서사가 오늘날 우리 지역사회에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줄 수 있을까요? 한 짧은 시기 동안 원주가 중앙 권력의 중심으로 부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게 남성분들 여러 인물이 등장하기도 하지만 원호라든가 이런 분 등장하기도 합니다만은 특히 여성분들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게 참 매우 안타깝게도 비극적으로 끝이 났다는 거죠. 특히 국가 권력이 막 흔들렸을 때 그 틈에서 여성 개인의 삶을 철저하게 밝혔다는 그런 사실에 저는 주목합니다. 네. 이렇게 지역의 역사 인물을 콘텐츠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문화 저변을 넓히는 데도 의미가 크지 않습니까? 네. 이런 흐름이 원주의 문화 생태계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원주, 춘천, 강릉 세 도시를 잘 접하게 됩니다. 강원도 내에서. 예. 그런데 이제 원주가 그 세 도시 중에서 문화예술적으로 가장 낙후된 도시라고 저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춘천의 김유정, 강릉은 심사임당과 허난선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문화 콘텐츠들이 계속 양산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원주는 그거에 비견할 만한 대표적인 서사를 만들어내고 있지 못하죠. 하지만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것이 이 조선 중기에 그 원주 시내 최앙비가 인고의 서사를 겪는 내용은 매우 귀중한 문화재산이라고 보았고요. 그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것이 무용이든 연극이든 그다음에 합창이든 오페라든 여러 가지 확장 가능한 재창작의 핵심 원천 콘텐츠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이야기를 중심으로 원주가 이야기의 도시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예, 그럼 앞으로 원주가 가진 이 역사 자원을 더 풍부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연구나 프로젝트를 이어가고 싶으신지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미 많은 인물들이 발굴되어서 조명되고 있고 또는 이제 선양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민지당님과 김금원.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사실을 제가 알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이율곡 선생의 큰 누이 이매창께서 영원산성에서 사실은 이제 전사를 돌아가시게 되거든요. 이쪽 이야기도 다시 한번 연구를 하는데 그 중심에는 산성이 등장하게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새 인물의 삶을 따라가다 보니까요, 원주의 역사도 새롭게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지역의 역사 자원을 어떻게 콘텐츠로 잘 풀어낼지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면 좋겠네요. 박사님, 네.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장석 공연예술학 박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정신과 시간을 담아내는 전통예술인 서예의 가치를 알리는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바로 강원도에서 서예 문화의 전통을 이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강원 서예대전입니다. 관련 이야기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립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 서예대전 전시회, 서예 문화를 이어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요. 어떤 의미가 있는 전시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서예는 한자 문화를 기반으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전통 예술인데요. 손글씨보다 키보드와 화면이 이젠 더 익숙한 시대에서 잊혀지기 쉬운 전통 예술 서예의 가치를 느끼고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예에서 이 한 작품이 완성되기까지는 짧게는 4개월, 길게는 반년 이상 매일 이 글씨를 반복하는 연습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한 획 한 획에 한 사람의 정신과 시간을 담아내는 전통 예술이라고 합니다. 네. 강원 서예대전은 1991년부터 강원 예총 산하로 사라져가는 전통 문자 예술의 가치를 되새기고 또 서예를 통해서 인성과 정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매년 이 서예대전을 열고 출품작들을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전시를 함께 열고 있는데요. 강원 서예협회 이원호 회장에게 이번 서예와 또 전시의 취지 그리고 수상작에 관해서 설명 들어봤습니다. 수상 기준은 서법, 법칙을 원칙으로 잘 지켰느냐, 또 우리의 전통 문화예술이 몇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전통적인 서법을 통해서 자신의 본인의 능력을 함양하고 이걸 전파할 수 있는 그래 전통 문화예술을 우리가 보급하고 이게 전국에 좀 그렇게 보급하는 그런 면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저희가 이제 이렇게 매년 이걸 하는 이유는 저희가 조선시대 전까지는 우리의 문자였잖아요. 이게 아시아권에서만 전해지는 문자로의 예술을 활동을 할 수 있고 전통 예술 문화가 자꾸 없어지고 컴퓨터가 보급화되면서 이런 한자 문화가 자꾸 없어지는 게 좀 아쉽고 전국의 아마추어 작가들을 이제 통해서 자긍심과 성취감도 심어주고 또 전통 문화 예술을 우리 널리 보급하고 우리 후학들에게도 이런 우리 전통 예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좀 전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에 있는 한글이 올해 이제 대상 작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석촌별곡이라고 그 내용 자체도 참 청아하고 여기 글씨체를 보면 이게 이제 궁체 흘림체로 우리 한글에서는 이제 최고의 경지에 있는 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면 글씨에 힘도 있고 가로세로 이 글귀가 너무도 잘 어울리는 그런 데서 이제 심사위원 5분이 참여를 해서 만장일치로 대상 작품으로 선정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전시되는 서예 작품들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죠. 서예 작품들이 어떤 분위기인지 또 시민들은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네, 강원도는 물론 전국에서 모인 아마추어 서예 작가들이 출품한 약 450여 개의 작품 중 200여 개의 작품을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한글과 한문 또 서예를 아우르면서 중국시는 물론 우리나라 한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심사는 서법의 기본 원칙을 잘 지켰는지 그리고 전통적인 서체를 통해서 작가들이 자신의 기량과 정신을 얼마나 잘 표현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했다고 하는데요. 올해 대상 작품은 한글 서예 작품으로 석천별곡을 글씨의 힘을 잘 나타내게 표현을 해서 서법을 또 잘 지켰다는 평가를 받는 작품입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 작가들이 글자로 수련하고 또 정성이 깃든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시민들은 학생 시절에 배우던 한문을 다시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소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전시장을 찾은 시민의 소감과 또 정신집중을 위해서 서예를 시작해서 3년째에 접어들었다는 곽은하 작가 이야기 들어보시죠. 사실 서예대전이라고 해서 처음 와봤거든요. 근데 사실 먼 것 같으면서도 가깝게 느껴지는 것이 이렇게 다른 분들의 노력의 결과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저도 한번 이렇게 다른 거는 둘째치고 한문을 다시 한번 배워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이렇게 열심히 써왔던 것들이 지금은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한 문장 안에 다 있는 게 아니라 띄엄띄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책을 한번 펴서 한자를 좀 배워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딱 들었어요. 정신을 집중하는데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해볼까 하다가 이거를 접하게 됐는데 이 글씨를 쓰면 쓸수록 너무 재미있고 이게 글씨 속에 있는
뜻이라던가 막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점점 빠져드는 느낌이라고 그래야 되나? 저랑은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연말을 맞아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전시를 관람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끝으로 전시 정보 전해주시죠. 네, 이번 강원 서해대전의 수상작들은 치안예술관 전시실에서 오는 24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글과 한문, 전각, 문인화 등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 전통 문자예술의 가치와 또 서예를 통해서 정신을 다듬는 작가들의 이 과정을 함께 느껴보고 싶은 분들은 이번 전시 방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의 전통 문자예술인 서예의 전파와 후원 영상을 위해서 35회째 이어지고 있는 강원 서예대전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월요일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이죠. 자, 오늘의 첫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2025 영월 문화도시 시민추진단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문화도시 영월의 한 해 성과를 시민과 함께 되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지난 12월 18일 오후 영월읍 레드로비에서 2025 문화도시 거버넌스 시민추진단 성과 공유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시민추진단과 문화예술인, 주민활동가 등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해 2025년 한 해 동안 추진된 문화도시 사업과 시민 주도의 활동 성과를 공유했습니다. 박상원 영월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문화도시 영월은 시민의 참여로 완성되는 도시라며 자발성과 연대의 힘이 영월 문화도시의 가장 큰 자산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사는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돼 분과별 활동 사례와 현장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오갔으며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이번 자리를 계기로 시민중심 문화도시 거버넌스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내년에도 문화도시 영월이 시민들과 함께 더욱 풍성한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해 보겠고요. 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를 맞아서 평생학습의 결실을 확인하는 자리도 마련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군 여성회관은 2025년 한 해 동안 운영된 교육과정의 마무리를 알리는 수료식을 열고 배움에 도전한 수강생들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이날 수료식에는 노래교실과 민요반, 웰빙 댄스 등 식전 공연으로 시작돼 강사 소개와 국민의례, 한 해의 활동을 담은 영상 상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어 모범 수강생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며 수강생들의 노력과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영월군 여성회관은 이번 수료식을 통해 배움이 일상 속 활력이 되고 지역 공동체를 잇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영월군의 평생학습 소식 들어봤고요. 자, 영월군의 스포츠파크 맨발 걷기길 조성 소식도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월군이 국민 건강 증진과 여가 환경 개선을 위한 위에서 추진한 스포츠파크 맨발 걷기 길 조성 사업을 최근 완료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2025년 공공체육시설 정비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노후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편의 증진을 목표로 추진됐습니다. 맨발 걷기 길은 스포츠파크 능동 배수펌프장 후문 일대 약 280m 구간에 조성됐으며 세족시설과 휴게시설,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도 함께 설치됐습니다. 영월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군민들이 자연 속에서 건강을 증진하고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스포츠파크 맨발 걷기길 소식이었고요. 또 다른 길 소식인데요. 영흥 8리 영월 향교길 인근의 노후 골목길이 주민들의 이야기가 담긴 길로 새롭게 바뀌었다고요?
네. 영월군은 영흥8리 노후 골목길을 정비해서 조성한 여성 친화도시 우리 동네 문화골목길 조성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년에 걸쳐 진행되며 1년 차에는 지하도 환경 정비를 추진했고 2년 차에는 골목길 조성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목길 주민 다수가 85세 이상 고령 여성 등 안전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와 주민의 삶을 담아낸 문화공간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고 영월군은 밝혔는데요. 네. 특히 주민 인터뷰, 그림 작업, 자작시 제작 등 주민 참여형 방식으로 진행해 지역 고유의 이야기가 골목 곳곳에 살아 숨쉬도록 구성한 점이 눈길을 끕니다. 영월경찰서의 협조로 안심 반사경을 설치해 골목길 안전성을 강화했고요. 지하도 구간은 어르신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액자 형태로 설치하여 밝은 조명과 정비된 벽면 디자인을 적용해 과거 어둡고 기피됐던 공간을 따뜻하고 감성적인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한 동네 어르신은 평생 살아온 이야기가 그림이 되어 골목에 걸리니 정말 내 삶을 인정받는 느낌이라며 이 길이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예, 끝으로 영월 시민기록단 소식 간략히 전해주시죠. 예, 영월 시민기록단이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탐사기록 활동을 진행하며 시민 아카이빙 역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번 견학은 서울의 일상 그리고 역사를 걷다라는 주제로 도시공간 속의 역사와 일상을 기록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답니다. 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월군 통신원 영월미디어기자 박물관의 고명진 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12월 22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KBS 원주방송국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변함없이 찾아뵙죠.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좋은 하루 보내세요.